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칼럼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볼까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농사. 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알고 갈까요? 네, 필기 부탁드립니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탄소 중립입니다.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여러분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라도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최우정 교수님은 기후변화 대응 농생명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농사에서 해결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지만 그 실현은 쉽지 않다. 어렵다. 지난달 7일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 중 일부이다. 산업혁명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죠. 이후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과 석유입니다. 의존해서 발전해온 세계 경제의 틀에서 탄소 중립은 당연히 쉬울 수가 없다. 왜? 석탄, 석유, 아직도 석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김 원내대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 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국민과 기업 참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된 법을 만들어 보겠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최 교수님은 이 대책 어디에서도 농업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농업의 사회 경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낮게 본다.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 기후변화 대응 농생연수장님이다 보니까 농업에서 탄소 중립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는 없으니까 조금 아쉽다, 좀 서운해. 내가 이제 얘기 한번 해줘 볼게. 농업이 얼마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산업인지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농업은 무엇인가? 농업은 광합성 산업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시죠. 과학자시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우리 쌀 생산하고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그러는 건 줄 알았더니 따져 과학적으로 보니까 광합성 산업이다. 광합성이 뭡니까? CO2 이산화탄소 먹고 햇빛 에너지 탄소 해가지고 이제 물도 내고 산소도 내고 하는 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네. 광합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 그렇죠. 우린 빛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햇빛 본다고 기분은 좋아지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르진 않아요. 식물은 햇빛만으로도 이제 배가 부르잖아. 잘 자라고 말이야. 그죠? 또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인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광합성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뜻풀이 광합성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 이산탄소는 무엇인가? 바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배출을 내보내는 거를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구온난화의 아주 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산화탄소가.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한다는 게 이산화탄소를 없앤다는 거 아니야? 뭐가 광합성이.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나무를 많이 심는다. 산에 나무 많이 있잖아. 그런데 농장에서 많은 작물을 기르면, 엄청나게 많은 작물을 기르면, 지금은 땅 없어지고 있잖아요. 도시로 막 이제 도시화되고 막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잖아. 또 농사도 많이 안 지으시고 고령화 되시니까, 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네? 다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옛날로 또 도시 다 때려 부시고 다 논밭으로 만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뭔가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응? 이렇게 물음으로, 의문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 구조이죠. 국어적으로 문답 구조. 글쓰니까 막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줄일 수 있다. 많이 길이면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산탄소를 줄일 수 있다. 탄소 줄일 수 있고, 이것이 탄소 중립에,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농업이 탄소 중립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탄소는 화학적으로 다양한 원소와 결합하여 생명체에 매우 필요한 복잡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소다. 탄소가 그렇습니다. 이산탄소 아니에요. 탄소가 이산탄소는 달라요. 탄소는 C, 이산탄소는 CO2. 탄소가 이제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탄소가 되는 거예요. C가 맞지? 그래요. 이 원소입니다. 탄소는 이곳저곳으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몸속에서 탄소가 지금 우리 몸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상상을 한다면 조금 짜릿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순환, 돌고 돈다. 어휘, 돌고 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탄소는 어떻게 순환되는가? 바로 흙 속에서 분해가 되어 이산화탄소로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답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포인트, 탄소 중립에 의한 농업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질문 던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아까 말했죠? 석탄, 석유라고 했죠? 사용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탄소의 양보다 흙에서 방출되는 이산탄소의 양이 약 10배 정도 많다. 엄청 많네요. 선생님 처음 알았어요. 엄청 많네. 엄청나네요. 엄청 많네. 덜덜덜. 이것은 인간이 흙을 잘 관리하여 이산탄소 배출량을 10%만 줄이더라도, 어떤 거 있잖아요. 막 개발 같은 거 하지 말고,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죠. 줄이더라도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소를 상쇄할 수 있다. 여러분, 상쇄라는 단어 뜻은 여기다가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상쇄. 우리가 흔히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면은 빵이잖아.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뜻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이 상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거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아예 배출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기 중에. 와, 우리나라 토양 유기물 함량이 낮아서 많은 탄소 저장할 수 있다. 오, 우리나라 토양 좋네요. 토양에 탄소가 많으면 토양의 성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거는 지식이네요.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경제 부가가치와 일자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부가가치, 새로운 산업이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산업이 하나 생기는 거야. 산업이 하나 생겨서 이제 그로 인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만들어지는 거지. 생기는 것 이거죠.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이와 관련된 산업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해결책이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어요. 토양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면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어렵지만 않을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계속 탄소를 뭐 저장한다 하는데 저장한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 냅두면 되나? 그 냅두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떤 기술을 좀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저장하면은, 그리고 못 나오게 하면은 저장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 못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 글에서는 좀 알기 어렵고요. 쌤이 나중에 다른 글 나오면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나서 작년 대비 약 3.2%가 늘어났어요. 증액 늘어났다. 농업재해와 기후변화 대비 등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도되지만 사실상 피해 보상 중심으로 증액돼서 좀 수동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써야 되는데, 공익형 직불제 요거는 이제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농민들에게 어떤 일정하게 소득을 좀 이제 보장해 주는 거라고 이제 넓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탄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업하면은 농사를 짓죠. 보통 농사라는 것은 작물을 재배해서 뭐 수박을 기르고 사과를 기르고 벼를 길러서 그 작물로 수확을 얻는 건데, 여기에 이제 탄소도 농민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저장을 하면, 저장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소득을 드리지요.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도 소득도 되고, 소득도 되고, 또 이제 기후 변화에도 충분한 대응도 되고, 얼마나 좋냐. 얼마나 이렇게 되면 소득도 되고 소득도 보장되고, 알게 모르게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대응도 하게 되고, 일석이조. 와,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2050 탄소, 쌤이 다 쓰고 쌤이 이거 할게요. 필기가 늘어났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농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어떤 기술 개발보다도 이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왜?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3번, 그래서 토양과 밀접한 관련 있는 농업에 탄소 저장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도 뒷받침하고 정책도 과감하게 전환하자. 이런 내용. 그런데 쌤이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탄소 저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무슨 유기차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먹는 차는 아니고요. 그런 기술이 좀 있다고 합니다. 쌤이 인터넷 검색 좀 해봤더니요. 근데 앞으로 좀 더 궁금해요. 이러면 정말 획기적일 수 있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이산탄소 막 배출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효과적으로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지? 라는 앞으로도 알고 싶은 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휘에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아까 여기 보세요. 배출한 이산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대흡 배출량을 빵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저평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 순환, 돌고 돈다. 방출, 내보내다. 상쇄,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빵. 상쇄, 없애는 것을 상쇄라고 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매우 희망적인 그런 얘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농사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